자, 이번 강의 이제 3절이죠. 자, 보험의 기능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자, 우리 보험의 기능은 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이 있고, 자, 그 내용에 관한 것을 자, 준비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보험의 순기능이 나오죠. 자, 순기능은 자, 기본적으로 손실 회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보험의 가장 1차적 기능이라고 불러지는 것이죠. 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우리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그래서 경제 손실을 회복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 내용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바탕으로 경제활동 지속하는 단기간에 원상회복이 가능하게 해주는 손실 회복 기능이 있다. 자, 또 자, 불안 감소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자, 불안 감소 기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에 들금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든든함이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자, 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데 내가 대비해 가지고 보험에 가입해 놨기 때문에 안심하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개개인의 경제적 활동이 안심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사회도 안정되고 국가도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다. 자, 그런 취지를 우리가 하면서 불안 감소 기능. 또 신용력 증대 기능이 있죠. 일반적으로 신용력 증대라는 것은 당연히 보험에 가입한 자들은 아무래도 우리 금융권에 가서 일반적 대출 같은 거 하고자 하더라도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가 여쭤보기도 하고 또 보험에 가입을 권유받기도 하고, 이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신용력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자, 네 번째는 투자 재원 마련이지요. 자, 이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 계약자들은 소액의 보험료를 내게 되지만, 자, 그게 쌓이면 거액의 자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기업성에 제공한다는 이야기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보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이자 수익이 보겠죠. 수익을 올려서 보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 자, 또 한 가지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자, 이 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 기업성의 주체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 투자해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일반적으로 얻고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경제주가 투자할 때는 자원 투입에 따른 기대 수익 및 위험을 고려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안전 의식이죠. 의식 고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미 그 위험에 대해서 어떤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 발생에 스스로 대비한 노력을 하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보험의 제도 측면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또는 보험 가입 중 일하더라도 위험에 대비하는 조치 장치를 한 경우죠. 이때는 보험료를 경감시켜주는 것, 이러한 것들은 위험에 대한 대비 의식을 고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의 순기능으로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순기로 제시한 것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손실 회복이죠. 그래서 손실을 회복하는 기능이 있다. 자, 두 번째는 불안 감소 기능입니다. 불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감소 기능. 자, 세 번째는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또 개개인의 신용력을 증대할 수 있다. 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자원의 효율성 이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자원의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일반적인 안전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보험의 순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보험이 개개인에게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지만 우리 기업이라든가 내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많은 순기능이 있는 게 보험제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역기능도 논의가 된다는 이야기죠. 역기능
보험에서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업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의 역기능 중에 우리 보험자가 운영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비용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자, 물론 문제라기보다도 역기능이기 때문에 일반 보험사업 운영할 때 들어간 비용이 많겠죠. 그래서 기회비용이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증가한다. 그래서 사업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일반적인 보험 사기가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 보험 사기 증가는 당연히 여러분들 말 그대로 도덕적 해이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는 손실을 과장해 손실은 많다고 해서 또 사회적 비용이 초래한다든가, 자,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보험의 역기능으로 나오는 형태다. 자, 사업비용의 발생은 자,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보험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비용이 처리되는데, 이러한 비용이 다른 데 써야 될 비용이 보험 사업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또 비용 항목에 관한 것은 인건비를 비롯해서 판매 수수료, 건물 임차료, 유지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또 영업 이윤 등이 나오죠. 이런 것들, 또 광고비, 판촉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업 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고요. 자, 두 번째는 보험 사기의 증가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보험 사기는 보험금 청구하기 위해서, 자, 보험금 청구하기 위해서 보험자를 기망하는 거죠. 그래서 기망하여 가지고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등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 사기가 발생하는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기에 의한 추가 보험 같은 것도 법에서 무효로 하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보험 사기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는데, 이제 이걸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요. 자, 보험 사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사회 질서 문란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 사회 질서 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악용을 해버리면 보험의 순기능이 퇴적되면서 말 그대로 누구든지 보험에 가입해서 부를 책임겠다. 자, 그런 의미로 가면 사회적 질서가 문란해질 수밖에 없다. 또 마찬가지로 보험 사기 등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 사업의 운영이 곤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역기능으로 나오는 것은 손실 과장이지요. 자,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결국 초래할 수밖에 없다. 자, 흔히들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면 조그만 사고로 예를 들어서 뭐 3일만 입원이 될 것인데 또 다른 후유증이 있다 해가지고 입원 기간을 늘려. 그래서 보험금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손실 과장됨으로 인해서 그런 비용이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손실 과장이 나오죠. 손실 크기를 부풀려가지고 보험금 청구 규모를 늘려가는 경향이 있다. 자, 자동차 충돌 사고 나오죠. 그러면 충돌이라는 고지하는 부품만이 아니라 사고 전에 있던 결함 있는 부분까지도 청구하는 그런 경우, 또 경미한 사고로 입원했는데 방금 말처럼 과잉진료를 하거나 완치됐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미룬다든가, 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의 보험의 역기능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가 나오죠.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역선택에 관련된 문제,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이런 것들, 또 도덕적 해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보험 사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역선택 도덕적 해이 용어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험 자체는 보험자가 계약자 정보를 완전히 파악한 상태에서 설계를 한 것이 가장 이상적이 나와 있죠. 그래야만 어떤 사고 발생 확률이라든가 또 적정한 보험료 측정하는데 당연히 정확한 정보 파악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나와 있죠. 자, 보험자가 계약자의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자는 자신의 정보를 보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이죠. 곧 이 말은 일반적으로 보험자는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을 다 공개를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은 보험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제대로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 버리면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보험자가 역선택을 착한다는 이야기죠. 즉 다시 말해서 보험 계약자가 배약자가 자기한테 맞는 보험 쇼핑하듯이 그런 형태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해버린 그런 문제가 역선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정보 비대칭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보험자는 개개인의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죠.